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아쉽지만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뭔가 좀 조정이 반복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다음에 있을 빅 이벤트가 보통 있을 때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 좀 들어가는데 하락폭이 얼마나 컸느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이제 또 증시의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간밤에 증시 흐름을 만들었던 배경들,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시면요, 색깔이 완전히 어제랑 좀 달라졌죠. 모두 지금 블루가 들어와 있고요. 다우지수 0.4%, 나스닥 지수 1.6% 하락했습니다. 1.6%의 하락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뭐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퍼센티지고요. 그리고 S&P 500이 0.89% 하락을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빅 이벤트가 당장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잭슨 홀 미팅에 따른 파월 의장의 면설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일단 좀 보고 가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들, 그 이유들 잠시 후에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고요. 특징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3.6%, 테슬라 5.6% 하락했습니다. 사실 상승한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스노우플레이크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AI 관련주지만 아쉽게도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고 있다. 14.7%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침체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느냐,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체크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나 잭슨 홀 미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200포인트 빠졌는데 빅 파월 스피치를 기다리면서 트레이더들이 조금 숨 고르기를 했다. 사실 이거는 뭐 숨 고르기가 아니라 거의 숨 참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지해야 되는 권역에서 잘 지지도 나왔고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을 오늘 좀 본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하락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하락이 나왔으면 제가 그때 또 약간 공포심리를 조장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배우고 있잖아요.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사야 된다라는 걸 이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바이더 딥 떨어졌을 때 사라가 아직 유효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과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잭슨 홀 미팅이라는 게 9월에 보통 하잖아요. 9월에 통화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의 의장들이 그 한자리에 모여서 티타임도 갖고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9월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뭔가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있을 때 그걸 항상 예고해주는 예고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도 이제 따라와줘야 돼. 혹은 너희 먼저 했네. 우리 이때부터 할 건데 어떻게 같이 좀 보조 좀 맞춰볼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변곡점이 올 때는 이렇게 금리가 밑으로 떨어질 때 혹은 금리가 급등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차로 같은 데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이제 방향성이 한 번씩 달라지는 구간에서는 잠깐 쉬었다 가잖아요. 신호도 받아야 되고 정리도 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쪽만 보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간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거랑 간대 얘기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흐름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딩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잭슨홀 미팅 직후에 오후 영업일 동안의 등락률 보시면 S&P 500 특히 IT 종목들이 회색선인데 IT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점이 이제 동그란 빨간 점이 코스피의 등락률인데 코스피도 뭐 대부분 올라왔죠. 특히나 이 19년도에 이렇게 그 네모가 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년도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19년도에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9월 FOMC까지의 등락률입니다. 확실히 더 커졌죠. 예. 저기에서 금리 인하가 한번 예고가 되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까지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딱 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9월 금리 인하는 7월 FOMC 의사록 어제 보면서 우리가 거의 확신을 했으니까 뭐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변수기는 한데 그래도 이때가 좀 재현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때 금리 인상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가혹한 그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잭슨홀 미팅에 어떤 연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 우리 아무리 확신해도 조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자라는 흐름이 오늘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경제 지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례 없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래 침체 아니었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부담스럽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경이 좀 쓰이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또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제조업 지표. 이게 ISM 제조업 PMI랑 S&P 글로벌의 PMI랑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이 이게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비스업이 위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거 보면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요걸 들어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기대감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주택 매매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들의 매매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안 보이시지만 미세하게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주택 매매 거래가 어쨌든 조금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야 이제 금리 인하한대. 그러면 우리 지금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보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제로 시장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앞에서 봤던 그 두 자료를 통해서 경기 둔화 우려를 걱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안도하는 그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어떤 걱정거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경제 지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게 갑자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비드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우리는 부르죠. 코로나19 백신을 업데이트된 버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바이러스 서지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꽤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FDA에서 긴급하게 또 승인을 해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영유아들은 조금 맞는 걸 이 백신 맞는 거를 조금 권고까지 올려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최근에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나 금리 인하하는 기조나 이런 게 그때 코로나 때랑 약간 흡사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하락 트리거가 되려나 혹시나 해서 일단 하나 넣어봤는데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말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좀 꺾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주말에도 잘 보내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핀비즈 테이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술주에 끌려다닌, 시장이 기술주의 흐름에 완전히 끌려다녔다.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렇게 싹 쭉 대부분 빨간불이 나오면서 이쪽을 보면 뭐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낙폭이 커지는 것처럼 하락세가 커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죠. 아쉽지만 엔비디아, 테슬라가 같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3%, 5%씩 빠졌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의 어떤 손실이 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그런 시그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좀 더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느덧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거의 D-6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쯤에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선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의 전망치입니다. EPS 성장세가 쭉쭉 아직까지 위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EPS는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을 하잖아요, 전망치가. 근데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 다음 주 엔비디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25년도 컨센서스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크아웃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 피크아웃뿐만 아니라 AI 거품론도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게 이 사이버 보안 ETF거든요. 최근에 계속해서 V자 반등 이외에도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AI, 엔비디아 다음 주에는 아마 또 다시 중요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런 것들 잘 대비하고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에요. 펠로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때 이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홈트를 했다더라 이러면서 유명해진 그런 업체인데 뭐 말 그대로 홈 트레이닝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영상도 팔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플랫폼도 넣어서 플랫폼 안에서 영상들을 맞춤형으로 좀 제공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런 업체인데 그 자전거 같은 것도 팔고 그랬던 업체인데 저 때가 이제 코로나 그때거든요. 뭐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바닥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35%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또 그 앞에서 보셨던 FDA의 승인 얘기를 한번 넣어본 건데 글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펠로톤이 잘 영업을 잘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비용 처리 부분들을 그러니까 허리띠를 잘 졸라매고 올해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 우려를 슬기롭게 이겨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또 이 종목이 올라와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특징주인데 펠로톤하고 좀 비슷한 종목이죠. 줌비디오 기억하시죠? 이거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겁니다. 한때 많이 정말 쓰셨을 것 같고요. 화상회의. 진짜 코로나 때는 저까지도 이제 화상으로 뭐 집에서 모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13%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도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AI를 좀 도입을 했는데 줌비디오가 AI 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뭔가 2020년도, 21년도 그때 당시랑 상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금리 인하 시점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약간 확진자 좀 늘어났죠.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길래 그때 당시에 떠올렸던 종목들 한번 지금 빨리 찾아보셔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는데요. 7원 정도 상승하면서 1,34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에 올해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가 강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올라간 모습인데요. 실업지표 발표 후 달러 지수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100.9선까지 떨어졌던 이 달러 인덱스는 101선으로 올라섰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신규 실업자 청구자 수 직전주보다 4,000명 정도 더 증가했지만 예상 수준에는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접고 상승 반전하면서 3.8%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됐던 이 채권금리 하락을 소화했던 투자자들이 단발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단기 고점 매도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한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지만 B컷보다는 0.25%포인트 베이비 컷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금리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중동 휴전 협상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자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앞서 4거래일 동안의 국제 유가 낙폭이 매우 컸는데요. 이 기간 동안 6달러 넘게 떨어지면서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73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면서 간밤에는 그 낙폭이 더욱 컸던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은과 구리도 함께 하락 마감했고요. 금속 선물에서는 아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흐름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시장을 보니까 뭔가 좀 거래도 없는 것 같고 네. 굉장히 한산한데 시장은 자꾸 줄줄 밀리고 그러니까 좀 힘이 없나? 일단 첫 번째로는 잭슨홀 미팅 기다리나 싶었는데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여기가 혹시 끝인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잭슨홀 미팅이 항상 우리에게 좀 좋은 과실만 줬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끔씩은 우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게 하는 힘들게 했었죠. 네,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통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하에 대한 폭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간밤에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30년물 팁스 관련된 부분에서 입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주일물 그리고 8주일물 모두 다 국채 수익률은 이전부터 줄었어요.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은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입찰 자체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에서는 어쨌든 좀 반전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예상보다는 인하폭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컷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B컷은 사실상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대한 인하도 괜찮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없었으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채권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S&P 섹터 맵을 보시면 대부분의 M7이나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는 다 빠졌고 맞아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초록초록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피바다가 됐을 수도 있죠. 왜냐면 3대지 빨간색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러네요. 빨간색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채 수익률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왜?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오늘부터 아마 좀 본격적인 잭슨홀에서의 이벤트들이 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말도 껴 있잖아요. 그럼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일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블랙 먼데이에서 쭉 빠졌지만 네. 그다음에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 지수는 다 못 들어왔지만 S&P는 지수까지 다 돌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할 만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변동수가 돼서 빠진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들에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힘겨루기가 좀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지금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실적 그렇죠. 발표가 나오는데 네. 그 실적 발표에서 어쨌든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23년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실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거에서도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을 하면서도 더 높은 가이던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요거까지 또 잘 나올까? 그렇게 네. 긍정 시나리오로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불안하니까 일단 팔아놓고 뭐 상황 보고 결정하자 이런 심리도 지금 꽤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장과 미국 장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브리핑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도 오늘 막 급등락이 좀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좀 인지를 했었던 기업들인데 예. 좀 별로 얘기가 안 나오던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게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다 이제 바닥에 있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이 좀 대세고 별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다들 무슨 심리냐? 위에 있는 거 일단 팔고 네, 그쵸. 아래에 있는 거에서 뭔가 이슈가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좀 한번 해보자. 왜?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수급도 좀 들어올 거고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좀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한 이제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전저점 기준으로 그냥 팔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는 거 파나 아래에서 떨어지는 거 파나 똑같은데 그쵸.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제 차익이 나오면 매수세는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이렇게 국내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빈집 털이를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금리의 급등이라든지 증시, 특히 M7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만한 트리거가 간밤에 어떤 악재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숙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일단 좀 팔고 봤다라는 관점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종목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비용 상승이 나오면서 예. 이제 한 14% 이상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뜩이나 우하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네. 실적까지 좀 좋지 않아서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초 대비해서는 벌써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반 아웃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고가를 찍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서 또 좀 문제가 있었죠. 이 매장에 대한 매출이 좀 좋지 않으니까 네. 이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뚝뚝뚝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고 또 펠로톤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패스하고 줌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맨 첫 번째에 좀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가 지금 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핵 같은 요런 이제 사이버 엠플레이 같은 요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예. 동영상 예. 그리고 이미지화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챗 GPT에서도 이제 음성을 넣으면은 영상으로 나오는 예.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딥페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막는 쪽에 돈이 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피카우 쪽에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게 엔비디아에게 주문이 들어온 그 총량보다 TSMC에서 만드는 총 공급량이 더 크다.
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은 이제 텍스트 기반인데 이게 만 영상이나 이미지 기반으로 가면 이 GPU가 뭐 수십 배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 공급 캐파로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재미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은 그냥 보안이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게 왜 늘어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꼬아서 보면은 이제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것 같고 반도체에 지금 영상이나 이미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락 일변도의 어떤 시장이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잘 챙겨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잭슨홀 미팅 얘기하다가 좀 넘어왔는데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파월이 네. 저는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요? 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의록에서 네.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회의록 양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전에는 회의록이 진짜 짧았거든요. 네. 뭐 해봐야 한 페이지 좀 넘고 밑에는 뭐 누구 참석했다 해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인데 요번엔 내용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진짜 회의록을 본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일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상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는 막 그냥 컷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내린 이미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해도 9월은 인상의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단 말이에요. 투자자들. 거의 확신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매파로 얘기를 바꿔버리면 그거 뭐 시장 큰일 나죠. 네,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뜩이나 이제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파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확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우리는 목표치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데이터 좋아지고 있고 우리는 뭐 점진적으로 해나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해줘도 해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회의록에서 너무 자세하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시사는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갑자기 비둘적으로 더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9월 인하가 뭐 변동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딱 유지시켜 주는 게 지금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월 의장도 뭐 본인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중립을 가져가야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본인도 이제 조금 더 일자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또 뭔가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간밤에 증시가 만들어졌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조해 주신 대로 고용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간밤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슈였나요? BLS? 네, 그 갑자기 수정치가 급감을 해가지고 약간 시장이 좀 당황했어요. 그렇죠. 80만 건, 83만 건 예.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이게 수정치가 원래 변동폭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 밴드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이전의 수정치 대비했을 때는 사실 그 폭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사실 80만 건이면 네. 한 달에 뭐 5에서 6만씩은 차이가 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고용이 만약에 좋은 상황이어도 이게 좋은지 아닌지 뭐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수정치 발표 나오고 또 최종치가 발표 나올 때는 또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카운티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 노동시장을 보면은 좀 주요 지역에서는 10개 중에서 9개가 노동이 다 좋았어요. 사실 좋은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BLS에서 발표된 21일자 거를 쭉 다 봤거든요. 예. 봤는데 그게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수정치는 안 좋은데 이것도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연준의 회의록과 요번 거는 진짜 한번 보시면 좋아요. 가서 쭉 길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 예. 그 노동에 대한 언급이 진짜 너무 많아요.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아니 카운티나 이런 주요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이 노동통계국에서 또 이상하게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헷갈리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이런 데이터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신규가 23만 2천 건, 예상치가 23만 2천 건, 그 이전에가 22만 8천 건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 4주 연속으로 보면은 4주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 이제 지난주도 낮게 나오고 이번 주도 낮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기조 자체는 살짝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 기조가 더 커지게 된다면 또 고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전에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서의 그 내용을 보시면 장기적인 이런 그 실업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단기적인 게 늘었거든요. 단기적인 거를 보는 속도가 주간 실업 청구 건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기타 다른 쪽에서 뭐 연준이라든지 보는 데이터 안에서 보는 주요 데이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꺾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주간이랑 2주랑 4주가 매주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 9시 반에 나오니까 네. 그 기조는 최근에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일주일짜리 실업 데이터를 너무 시장에서 중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단기적인 어떤 고용의 흐름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준이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최소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까요? 일단은 뭐 크게 잭슨홀에서 네. 큰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게 좋군요. 왜냐면은 사실상 데이터나 이런 물가지표나 이런 흐름들은 네.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미 나와주고 있어요. 괜히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생각보다 잭슨홀 별거 없었네가 더 좋을 겁니다. 더 좋을 거고, 왜냐면 이미 9월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나왔고, 회의록에서도 힌트를 많이 줬고, 뭐 지금 CPI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 항목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뭐 오늘도 이번에 이제 데이터 나온 게 기존의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또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턴할 수 있을까? 그럼 요건 쉘터에서 떨어지는 거고, WTI 지금 막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간 거 큰 문제 안 될 거고, 걱정 안 하고. 그럼 이제 유틸리티나 뭐 그런 거에서 크게 트럭이나 이런 쪽에서 큰 변화만 없다면 CPI는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그런 힌트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 얘기해가지고 막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시장들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얘기를 안 하면 뭐 하루 정도는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뭐야, 잭슨홀에서 뭔가 더 힌트를 줄 것 같은데 안 좋네 해서 그렇군요. 약간은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다음 주에는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게 네. 지금은 베스트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원래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파월 의장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증시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좀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파생이 최근에 파생 시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 4거래일 전부터 외국인이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양방으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하단은 그냥 막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풋옵션 매도는 롱이고 콜옵션 매도는 숏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옵션 프리미엄을 안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받고 이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실을 무한대로 열어놓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배팅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방을 막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거래일 동안에 개인이 풋옵션을 대거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 보통 박살을 내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제랑 이틀 전과 어제까지 해서 풋옵션 개인이 다 털렸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털렸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어제 풋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콜옵션은 이제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숏으로 방향을 잡아놔서 어제 끝났습니다. 파생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야간 선물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고 최근에는 이제 베이스 차를 굉장히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지수는 1% 전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 안 돼요. 좀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거는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6, 7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 외국인의 현물도 지난 12일부터는 한 거래를 빼고 다 순매수입니다. 나쁘지 1조 8천억 정도 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파생에서 이번에 숏을 잡았더라도 선물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별로 없고 현물에서의 이탈이 없으면 시장은 다음 주에 회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민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프리미엄이 일부 좀 소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최대 상단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의 어떤 수급 다툼, 뭔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이런 잡음들이 사실은 뭔가 좀 재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재료를 다음 주 가면 또 많이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좀 정상 범주로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전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금리 인하 폭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25bp냐 50bp냐. 점진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는 가파르게 아니라 점진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앞으로 그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그 시사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의 그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죠. 이 패트릭 하커나 이 제프리 총재도 25bp, 50bp를 논의하기 이전에 일단은 조금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낙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끝이 났는데 특히나 기술주들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민감하다 보니까 낙폭이 깊었었고요. 리스크 아웃이겠죠. 뭐 특별한 매도의 그 재료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신중한 스탠스가 반영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도 쉬어갈까요? 어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안착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걸어가고 있죠. 어제 0.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실게요. 코스피 일중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700선에서 그 초반부에서 턱걸이 마감을 했었는데 개장 직후에 힘이 있었고요.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속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빠르게 반등해주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만회를 했다는 점, 반도체주들의 쉼이 좀 있었고요. 어제 2차 전지 단이 정말 강했습니다. 연속적인 시세가 나와줬고 특히나 반도체 아니고 2차 전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렸다는 점, 그리고 대형 2차 전지주들이 연속적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지금 자리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일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좀 더 두드러집니다. 올라가도 코스닥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도 코스닥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죠. 어제는 0.8%, 장중에는 770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였죠. 768포인트,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저점 테스트 들어갔었고요. 다행히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절반가량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이 유가증권 시장을 지지해 줬습니다. 개인들의 팔자가 나왔었네요.
아닙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었고요. 개인은 샀었는데요. 다시 한번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팔았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갔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실게요. 코스닥 또한 역시나 개인들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1,7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 선물 시장에서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되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 담아갔던 종목들로 힌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준 캐스터 함께 할게요. 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디로 향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순환매 장세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반도체 주등 이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낙폭이 과했던 2차 전지나 인터넷주로는 수급이 몰렸는데요. 바로 1위에 네이버 자리했습니다. 어제 네이버 인공지능 클로버 X에 시각 정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지나 표,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지시를 수행하고요. 또 정확도도 높아졌으며 감정 표현까지 더해졌다는 이 업데이트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 1등으로 담았습니다. 이 주가가 거의 반년 만에 최대 상승률 보이면서 5% 상승 마감했고요. 16만 원대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2차 전지주로 지금 많이금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2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34만 원 뚫고 올라섰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3% 상승 마감하면서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에서 K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고 그 생산 기간 일정을 앞당기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LG 엔솔과의 이 협력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보시면요.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2차 전지주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3, 4위에 자리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각각 6%대, 2%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2차 전지주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턴라운드를 논할 수 있는지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속에서 이 제약바이오주 유럽 시장 매출 성장 이끌고 오면서 8월 들어서 V자 반등 올려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어제도 상승불 켰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그리고 오늘 밤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시나리오에 발맞춰서 흐름 전개가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ET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오늘 밤이죠. 파월 네. 연준 의장의 입에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쉬었더라고요. 네. 이거 그냥 특별한 재료 없이 좀 조심하고 가자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동안 사실 이제 8월 5일 날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급락을 한번 맞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이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의 조정에 너무 의미 부여를 지금부터 벌써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잭슨 홀 미팅 이후의 시장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비안전 자산을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갈 것이냐 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알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3대 지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증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조정이 나왔죠. 대신에 이제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 과하게 올랐던 종목분들에 대한 차익 물량 때문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내려가긴 하겠죠.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 네. 그렇다 보니 오늘장은 그냥 관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공격적인 접근이 맞을까요? 일단은 잭슨 홀 미팅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예상에 빗나가는 어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전반적인 수급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8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
주체들이 현물 증시에서 종목군들을 사주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그들은 어디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느냐? 다들 파생시장 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굳이 먼저 현물 증시에 투입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다음 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해서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보인다면 네.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자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2차 전지로 이동을 할까요? 사실 네.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외국인도 들어와 주고요. 네.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어제 또 갔는데 의미가 있다면 큰 형님들이 갔단 말이죠. 2거래일 그쵸. 연속의 상승이었고 LG화학이 뭐 6%가량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자리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젠 악재 뉴스에 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가격적인 변동성이 하락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맞을 만큼 맞았다. 그죠. 그러니까 악재에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물량들이 저가의 어떤 매수세를 좀 이용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어제와 그제 이거래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들은 수급의 어떤 공백 역할이 좀 컸죠. 네.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를 좋다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었고 좋다고 한들 배터리 셀 3사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보다는 엔캠이라든지 네. PNT라든지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각기 다른 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어떤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단기 반발세는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연속성이냐.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최근에 테슬라도 올라왔었고 네. 그리고 앨범알이라고 하는 리튬 최대 생산 기업도 올라왔었는데 엄청 잘 갔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테슬라도 앨범알도 잠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쉬어갈 텐데 잘 쉬어가야 됩니다. 잘 쉰다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5% 3% 올라와 놓고 오늘 쉬어갈 때 1% 2%대의 쉬어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또 6%대 7%대 8%대의 급락으로 쉬어간다면 이건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높이는 것보다는 네. 쉬어감의 어떤 이 정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정도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인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다음 주 흐름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샌가부터 2차 전지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의 맞아요. 단타격으로 움직이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앨범알이 최근 들어서 한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이었나요? 그랬다 보니 국내 증시 리튬주 어제 반응 나왔던 것도 앨범알 덕분일지 네. 어제 온기의 확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하고 근데 사실 리튬주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우려사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리튬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앨범알만 트레이딩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실체가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신다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앨범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들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힘이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원자재 가격의 어떤 가격의 변동성은 두 가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첫 네. 번째로는 앞단에서 소비가 폭발하면 당연히 관련 원자재는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리 선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전선주 폭발적이니까 구리 선물 가격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앞단에서 수요가 폭발적이지 못할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급을 줄이면 되는 이 이슈는 단발성으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단기 반발세 그 이상의 힘을 기대하기에는 네. 다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앨범알이 지금 흐름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쉬어가고 만약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시 또 늘어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요 그렇죠.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콕 집어 주신 것 같고 앨범알 그럼 다음 주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겠어요, 리튬주?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앨범알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여기에 지금 중국의 수산화 리튬 가격도 덩달아서 지금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미비하긴 한데 그래도 매주 계속해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프레드를 좀 적용을 했었을 때 2분기보다 나은 3분기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단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뭐가 그렇죠. 돼도 된다라고 맞습니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네. 2차 전지 탑픽 꼽기 참 어려울 것도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핫했던 전고체 쪽을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양극재 어디 일단 보세요? 전고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고체는 뭐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도 멀었고 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 전고체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 전고체 관련 어떤 종목군들은 테마군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대신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면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LG엔솔. 그렇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배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보수 이런 사업도 이제 진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함께 그래도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LG엔솔이 가장 이제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LG엔솔을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어디죠?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이기에 이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담아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LG엔솔은요. 현재 구간에서 3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폭락장 때 이때 31만 원 맞아요. 찍었었거든요. 이 가격 아래로만 안 가면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바닥이에요. 그러다 이 가격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신용 미수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네.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다수의 종목분들 이때 기록했던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LG엔솔이라도 근본적으로 앞단의 수요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한 상승세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42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지못해 주신 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주셨어요. 네. LG엔솔이 탑픽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42만 원이고 손절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2만 원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의료 AI 주들이 어제 핫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트 길게 열어고 보면 정말 바닥권에서 맞아요. 맴돌고 있는 종목 군단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호재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 루닛 쪽에서 나왔고 그 루닛을 발판 삼아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와줬던 것 같은데 일단 루닛 보겠습니다. 미국에 뭐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그렇죠. 장중에 급등. 지금 자리에서 루닛 더 갈까요?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쉬어가면 당연히 이들도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조정을 노리신다면 오늘의 종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의료 AI와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네.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기록한 시가총액 대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적이 형편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그래도 올해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국내 매출 플러스 해외 매출 비중의 어떤 성장세를 우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이제 템퍼스 AI라는 기업과 이제 많이 비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업은 AI 진단 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유전체 어떤 연구까지 하는 기업이
기업이다 보니 그 기업은 너무 이제 딥하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진단 이쪽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혹은 이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산업 네. 환경에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대한 성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대감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너무 과감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최대한 나눠 사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룬이 더 간다 말씀 주셨던 만큼 네. 의료 AI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금리 수혜 받을 것이고 미국으로의 진출도 빠르게 확장 국면이고 그럼 룬인 말고 더 좋은 종목 뭐 JLK, 뷰노 다 괜찮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서는 뷰노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섹터에서의 어떤 출발점은 JLK의 노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JLK의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네. 뷰노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뷰노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국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짐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고요. 이제 딥캅스, 딥뷰노를 통해서 해외 매출에서 이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들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자꾸 미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진단을 가지고 찍게 되면 1,5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0,000원이 든다 그래요. 엄청 저렴하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급여 항목과 이제 비급여 항목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두 이제 섹터 모두에게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의 성과를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뷰노이고 네. 그럼 루닛보다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루닛보다 작아요. 그렇다 보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기준 자체가 루닛을 바라보는 기준의 잣대와 뷰노를 바라보는 기준의 엄격함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뷰노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 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뷰노도 괜찮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눌린다라고 하면 시초보다는 결국 종가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받았습니다. 탑픽이 뷰노가 아니라 네, 뷰노로. 뷰노. 네. 루닛이 아니라 뷰노로 받았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주셨습니다. 종가 매수 그렇죠.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 주신 만큼 흐름 좀 잘 체크하면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사실 간밤에 기술주가 좀 밀려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불투명한 전망이 불거졌는데 어제 조금 공시가 있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일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외에서 4% 정도 오른 부분들이 있긴 하나 아무래도 지난 미국 증시 쪽에서의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고 야간 선물 지수도 한 1%대 하락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의 중심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대형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소형주 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저는 오히려
HBM 관련 종목군인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도 접근을 하시면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소부장 쪽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HBM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혹은 한미반도체라든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의 가격대 부근까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레거시 쪽에서 아직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혹은 전망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도 레거시보다는 HBM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항상 대장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MLB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B를 여러 개 쌓아 올린 제품인데 미국과 대만에 이어서 MLB 세계 3위,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큰 장점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MS 등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과연 가이던스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더 관망하는 흐름들이 더 나오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블랙웰 공백에도 강력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고객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AI 고객사와의 프로젝트 수가 연초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Q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매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Q와 P가 함께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서 Q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P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MLB 쪽에서의 빅사이클이 기대되고 있고 MLB 전 제품이 슈티지를 유발하고 있어서 현재 기존 제품의 단가 인상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다시피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컨센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눌렸을 때에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지난 5월과 6월 때 고점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이 기업이 그때와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에 대한 하락분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더 강했던 섹터가 HBM이고 그리고 또 그 HBM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 뭐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P와 Q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스페타시스 강점들을 어필을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장은 조금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매수가나 손절가나 뭐 진입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아무래도 시초가 대비했을 때 살짝은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4만 원까지 한번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엔 4만 8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6천 원 라인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도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4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6천 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어떤 픽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종목 기억하시나요? 알서포트라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 종목이 한창 코로나 때 준비디오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간밤에 준비디오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혹시 국내에서도 좀 반영이 될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글로벌 원격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원격으로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될 때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적지 않더라고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저력 있는 그런 원격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도 조금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FDA의 어떤 화이자와 백신 승인이 모더나의 백신 승인이 또 나왔다는 소식을 감안했을 때 이런 쪽이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대안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는데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코스피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구체적인 질문에 답이 나올까요? 잭슨홀 미팅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 시장이 불안할 때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을 추천드립니다. LG생활건강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한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브리핑이었어요. 잭슨홀 미팅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방어적인 종목,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 글쎄요. 어제 LG화학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주가 강했거든요. 어제 AI가 확실히 잘 맞췄습니다. 오늘은 과연 AI의 픽이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수페타시스, 알서포트, LG생활건강 나눠서 잘 한번 트레이딩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은 혼조세, 장중에 좀 낙폭을 확대하나 네. 싶더니 그래도 되돌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제 간밤에 뉴욕이 쉬었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장 복귀해 보자면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나라에 좀 대내적 이슈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동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로 뭐 좀 보합권 등락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좀 금리 동결의 실망감이 장중에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9월에 미국에서 금리 내릴 거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이제 좀 미리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결하다 보니까 장중에 좀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수가 살짝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시 이제 좀 장 후반에는 뭐 낙폭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소폭이나마 이제 상승 반전에서 끝나긴 했어요. 다만 어제 좀 반도체가 요즘 굉장히 힘이 없네요, 그죠?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끝나고 좀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 같고요. 그 이제 바이오가 뭐 이런저런 이슈, 뭐 그저께는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고 또 어제는 또 이오플로의 또 대규모 뭐 요상증자.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좀 요런 이제 좀 개별 좀 이슈에 조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코스닥 쪽이 좀 여전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뭐 어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가지고 이제 좀 추세를 만드나 좀 그런 기대감을 줬었고요. 그리고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그 게임 관련해서 게임스컴이라는 그런
그 게임 관련한 이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제 게임주가 좀 이제 상승하는 거. 근데 그 이외에는 뭐 대체적으로 좀 업종들의 좀 조정 압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은 많이 좀 축소가 돼 있기는 한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 뭐 동네에 잘 찾아도 번지수 틀려가지고 뭐 낭패를 보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체감 지수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지속되지 않느냐. 결국에 좀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다음 주에 좀 시장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 관망의 심리가 시장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속적인 흐름 찾기도 참 어려웠었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단은 강했다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앞서서 네이버 카카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짚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의 어제장에서의 급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간을 좀 제법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그 동네가 요즘에 하여튼 뭐가 됐든 손님들이 좀 드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좀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좀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힌트를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실게요. 자, 위에는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어제 장중에 5% 넘는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 이제 아래가 이제 카카오인데요. 어제 또 장중에 좀 3% 정도 상승했는데,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그냥 뭐 줄기차게 그냥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야 뭐 이런저런 뭐 노이즈가 있고 했다지만 네이버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실적을 낼 때마다 사상 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인의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이제 부진했는데 어제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이런저런 혼조세에서 일단 뭐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원체 뭐 빠진 데다가 뭐 카카오도 뭐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뭐 악재는 다 지나갔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오너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 이런 상황에서 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네이버 카카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는 AI 소프트웨어의 상징적인 대장주격의 어떤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자, 위에는 있을까요? 삼성 SDS입니다. 제가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의 시총상위 대형주 할 때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거론한 하나의 종목도 삼성 SDS도 어제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장중에 3%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의료 AI 관련한 대표주인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미국 회사의 그 유방암 진단 그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것도 AI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네이버 카카오도 어제 올랐고 삼성 SDS나 루닛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다는 것은 AI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동반해서 올랐다는 거죠. 물론 하나의 장면을 더 보자면 그 전에 AI 소프트웨어로 좀 급등했었던 폴라리스 AI가 뭐 어제 좀 장중에 7% 밀렸고 또 비슷하게 움직였던 이스트 소프트가 어제 장중에 좀 4% 밀리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수급으로 좀 이제 시세가 났었던 종목들은 어제 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동네에 잘 찾아가도,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잘 찾아가도 번지수가 다르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 어제 이 섹터에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은 대형주군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일단 군집성에 대한 일단은 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루닛조차도 장기적으로 조정받았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 SDS도 지금 가격 부담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AI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매우 순한 맛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던 이런 삼성 SDS나 루닛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 이 섹터는 역시 장기간 소외돼 있었던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드디어 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일제히 군집성을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논리가 결국에는 향후 시장이 다시 올라왔을 때 앞서서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면 지수 견인력이 생깁니다. 삼성 SDS가 같이 지수 견인력이 생기겠죠. 원체 이제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힌트를 갖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만 움직였는데
이런 큰 애들이 움직이면 지수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힌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체 이제 금리에 민감한 그 종목들이 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그 AI 소프트웨어 말씀 주실 때 세 종목을 보통 네. 맛으로 꼽아 주셨거든요. 네이버와 더불어서 더존비즈온, 한글과 컴퓨터였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물론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조금은 아쉽게 하나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보통 맛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이 더 저에게는 뭔가 신뢰도를 높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좀 방대해요. 방대하고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 이슈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꼭꼭 숨겨왔던 것도 말씀드리고 할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 세 종목의 상징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는 자 네이버가 어제 급등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자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버 X에서 이미지 분석의 정확도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오히려 챗 GPT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런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게 배경이 됐죠. 자, 그 일전에 어땠습니까? 자,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 클로버 X를 딱 출시했을 때 시장에서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고작 이건가? 챗 GPT, 제미나이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네이버의 생성형 AI가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주목할 만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시장에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네이버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좀 꾸준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PR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이제 가치주의 단계로 진입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전히 물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군집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탑픽은 네이버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이잖아요. 테마로 움직일지 아니면 정말 주도 섹터로 부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호주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하시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 더존 비즈온인데 하반기에 클라우드 AI 쪽에서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도전 비전도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이 중에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린 종목인데 AI 문서 기반에서 실적 성장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럽의 AI 기업을 인수해서 그쪽 확대하고 있고 일본 뭐 진출 모멘텀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 오너의 어떤 비자금 이런 의혹 때문에 최근에 좀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좀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지금 그러니까 8월에 코스닥이 4%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 그러니까 원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 밀수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세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색깔이 짙어지면은 제가 후속으로도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네이버, 더존비즈온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뭐 PER로 봤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순한 맛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군집성이 확인이 됐을 때는 네이버가 네. 탑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프트 AI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시장 안에서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 조선주가 아닐까요? 네. 조선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기회라고도 봐야 될까요? 묘한 좀 그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예를 들면 전력주, 뭐 K뷰티, 뭐 K푸드 할 거 없이 하반기 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주가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근에서 좀 꼿꼿하게 좀 이렇게 추세를 잡았던 유지했던 대표적인 세 개의 섹터가 밸류업하고 조선이고 방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쪽 섹터에서도 뭔가 자꾸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 어제 장중에 5%대 좀 급락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도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었던 21선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버렸죠. 네. 예, 요건 좀 우리가 기술적 의미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조선주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HD 현대미포였는데 마찬가지 흐름이죠. 어제 장중에 7%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 방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주나 K뷰티가 먼저 그랬듯이
고점 섹터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그 전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다를 것이다, 방산주는 다를 것이다, 뭐 밸류업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였는데 이쯤 되다 보니까 얘들이라고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서서히 좀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조선주가 신조성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향후 뭐 몇 년치 뭐 일감 다 이제 뭐 수주해 놨다, 뭐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됐나요? 네, 그런데 K뷰티도 실적 좋은 거, 수출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전력도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라고 하게 되면 우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업황이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이제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더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괴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괴리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그 괴리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후에 K뷰티나 전력주나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신조성가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괴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괴리 조정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괴리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장기간 이제는 업황하고 주가가 거의 괴리가 없는 애들,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괴리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미 뭐 작년 연초에 그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주가가 업황하고 괴리돼 있냐? 물론 더 나쁘게 전망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틀이 바뀌는 쪽의 논리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조선주는 현재 구간에서는 저 이제 중립의견으로 예. N자형 패턴이고 뭐고 다 말씀드렸지만 중립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바뀌셨네요. 사실 네. 이제 기간 횡보를 보인다 하면 예. 조금은 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예,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N자형 패턴, 조선주, 방산주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립으로 바꾼 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N자형 패턴이 상승 중일 때는요, 아주 좋은 정말 진짜 사고를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그런 이제 이 매매 기법인데,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요, 이전의 N자형 봉우리보다 다음 N자형 봉우리가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됐잖아요. 자, 더 다음에 N자형 봉우리가 높았죠. 그리고 또 높았죠. 또 높았죠. 또 높았죠. 그리고 최근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또 한 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N자형 패턴 낮았네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예. 된다는 거죠. 여기서 N자형 패턴이 다시 완성되고 내려올 때 이보다 높은 쪽에서 봉우리가 형성된다면 그 N자형 패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위에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곁들여서 방산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습니다. 네. 다음에 N자형의 봉우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추세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N자형 패턴을 이제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업황과 가격 사이에 괴리 조정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된 시점에서의 이제 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면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지금 안 설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조선주와 더불어 방산주 또 같이 할게요. 중립으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 이후의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기로에 서 있다 보니 지금은 중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게임주. 사실 사람들이 게임 안 볼 때 우리 투자의 네. 맛에서는 게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게임에 눈독을 들이셨다면 수익 꽤나 보고 계실 네. 것 같고요. 게임스컴에 대한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고 네. 확실히 그 리포트도 우호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게임?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뭐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게임주가 움직이는 네. 거, 또 뭐 이제 뭐 개별 섹터로 보자면 뭐 로봇주도 이제 요즘에 꿈틀대는 것들, 뭐 또 이제 따져보면 신재생 쪽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업황과 이 주가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럼 시장은 그런 변동성을 피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역력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올라갈 때 간판이 필요하잖아요. 제목이 필요한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게임 축제가 있잖아요. 게임스컴이라고. 네. 이쪽에서 이제 뭐 신작들을 공개하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게임주가 바닥에서 이런 논리가 있었죠. 실적은 상반기가 저점.
그리고 하반기는 신작 기대감을 토대로 해서 좀 돌아서는 쪽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지금은 그 루틴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최근엔 조정이긴 하지만 어제는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장중에 8%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NC소프트는 이번 달에만 야금야금 10%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게임주 탑픽으로 넷마블, NC소프트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가 좀 더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넷마블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NC소프트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맨 아래는 그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했던 시프트업. 시프트업. 그러나 여전히 공모가 6만 원 위에서 여유 있게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주 쪽은 최근에 좀 군집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는 또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유효하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게임 봐야 된다라고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 NC소프트 잘 가고 있고요. 넷마블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아쉬우나 네. 오히려 우리 투자의 맛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넷마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게임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종목별로. 게임주를 일단은 이전에는 넷마블과 NC소프트 중심의 네. 말씀이었는데 약간 한 종목은 좀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굉장히 좋은 추세. 오히려 뭐 8월 5일에 그 블랙 먼데이에도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올랐는데 얘는 또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론이 작용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밀렸는데 밀리다 보니까 다시 좋은 가격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때 넷마블의 파동을 한번 즐기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넷마블의 또 한번 2차 파동을 즐기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어떤 게임주 중에 하나는 이 컴투스. 컴투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지금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한 신작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으니까 컴투스, 넷마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넷마블 컴투스 가져가 보겠고요. 자, 부장님 한 30초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 네. 잭슨홀 앞두고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망. 빅컷하라는 이야기예요. 빅컷, 예, 50pp 빅컷.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뉴욕 증시가 빅테크가 막 흔들린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이제 못 박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25bp는 아닐 것 같아. 50bp 정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엄살을 부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장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코로나 테마 정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한 박자 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맛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더 많은 전략 챙겨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